네, 어젯밤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의 한복판 강남이 물에 잠겼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컸는데요. 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교 이영주 교수 모시고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집중호우 상황을 보면 지역별로 강수량 차가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서울과 인천 지역의 피해가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과 인천 지역, 그러니까 중부지방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비가 내렸다. 이건 뭐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예. 다만 이렇게 강력하게 비가 내린 이후에 과연 이제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원활하지 못해서 침수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예.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강남역 주변 일대가 상당히 많은 침수를 겪었고 뭐 이렇게 오늘 아침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유는 사실 이 강남역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이 강남역 주변이 상당히 좀 낮은 지대에 속하거든요. 뭐 주변의 역삼동이라든지 신사동, 양재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대부분의 우수들은 다 이 강남역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또 강남역에서 또 바로 배출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침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론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획되어 있던 우수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용량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도 있겠습니다만 인천 같은 경우는 바다에 면하기 때문에 이런 예. 우수들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조 시간, 한마디로 이제 밀물이 되는 시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해수면의 이 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원활하게 우수들이 배출이 안 되면서 오히려 역류가 되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맨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오히려 물들이 다시 치솟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천 지역의 침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또 심각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폭우가 내린 게 사실 이번만은 아닙니다. 물론 굉장히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만 순식간에 이제 많은 비가 내린 거는 한두 번이 아닌데 이렇게 여러 지역 곳곳이 차가 둥둥 떠다니고 버스가 잠길 정도로 침수된 기억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게 우수 설비가 좀 미흡한 건지 아니면은 그 기준 자체가 과거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수 관로가 기본적으로는 비 온 만큼 원활히 배출될 수 있다면 사실은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예. 다만 문제는 이러한 이제 우수공사 또 배수관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20-30년 전에 이미 설치가 돼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계속 개수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예. 이렇게 이제 과거에 이제 이미 설치되었던 이런 이제 인프라 시설이라는 특징이 있고 또 그 당시에 최근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 관로는 최근 지선 같은 경우는 한 10년 주기 또 그리고 메인 이런 이 배수로 이런 것들은 30년 주기라고 해서요. 3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 강우량 또 이런 이제 이 용량 부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근데 최근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상기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중되는 강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과거의 설계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이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인프라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교체하거나 시설을 보완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30년 주기 이 부분을 최근에는 이제 50년 주기로 그래서 5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강우량 기준으로 이제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네. 다만 문제는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설계에 반영이 되고 또 우수 관로가 설치되는 데까지는 앞으로 교체되는 데까지는 수십 년이 또 걸리게 되거든요. 예. 또 그러면 수십 년이 걸려서 그것들이 이제 안착이 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또 이런 이 강우 강도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침수들은 또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인프라 시설들을 확충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이나 국민들, 개개인의 어떤 안전에 대한 노력들 이런 부분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피해가 또 재발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예, 아마도 네. 계속 강우 강도가 해마다 강해지고 있고 또 빈도도 많아지고 있고 또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로 본다면 이런 이제 우수나 침수에 대한 피해, 과거처럼 뭐 특정 지역이 전체가 다 잠기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좁은 지역으로서 침수가 발생하는 상황들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설비를 바꾸는 게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게 또 쉽지만은 않은 대응이 뭐 쉽지만은 예산도 않은. 편성돼야 네,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침수 상황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배수 관로를 다 넓혀주거나 확충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면 이게 집중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저류 시설, 일시적으로 물을 모아서
급격하게 침수가 되는 것들을 막아준다든지 또 이를테면 우수의 어떤 용량을 초과하지 않게끔 조절해주는 이런 시설들을 확충한다든지 또 빗물을 빠르게 배수해줄 수 있는 빗물 펌프 시설이든지 이런 집수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충함으로써 보조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교수님, 강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 침수 구역으로 꼽혔잖아요. 네. 근데 그 일대 이제 물난리가 한번 나고 나서 싹 뭐 정비도 하고 네. 뭐 확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은 그걸 그 정비한 배수 시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더 쏟아진 건지 어떤 쪽에도 무게가 있다고 일단 보세요? 그 뭐 2010년대 이후에 강남역의 침수가 이제 몇 차례 일어나면서 예. 서울시에서도 또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의 배수 시설이라든지 침수 대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고 노력해 온 건 사실입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확충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또 한편으로는 더 강한 비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라는 부분인데요. 좀 뭐 지금 확인된 바에는 서초구에 지금 지난 밤에 시간당 거의 300mm 이상의 비가 왔다고 하는데요. 예. 300mm라고 하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의 연평균 강우량이 한 많이 봤을 때 한 1,500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mm가 1시간 동안에 왔다는 거는 1년치 내릴 비의 5분의 1이 1시간 동안 다 왔다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강도라면 사실은 아무리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들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기민하게 대응하기는 또 이런 침수가 아예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에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네,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다.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어제 침수 피해도 있었습니다만 싱크홀이 발생한 곳도 있었어요. 예, 이게 폭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상당 부분 관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가 많이 오면 지표면에 물이 흐르면서 뭔가 붕괴가 되거나 유실되는 것들도 있지만 지표면에서 이제 땅 속으로 투수된 이 물들이 지하수도 상당히 그만큼 이제 막 물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 이러다 보면은 지하수로서 흘러내리면서 사실은 이 땅 속에 있는 흙들이 쓸려 내려가면서 공극이 생기고 그 공극이 생긴 이 상부 부분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이런 이제 싱크홀들이 땅 꺼짐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공사 현장 주변이라든지 또 도로 하부 같은 경우에서 이런 침수가 됐을 때 이런 이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예. 운전 중에 이런 사고를 유발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이런 상황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우리가 산사태처럼 산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들만 예의주시할 게 아니라 이런 땅 꺼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도 땅 꺼지면 계속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상황 이후에도 투수된 지하수들이 흘러내리는 건 그 이후에 모여지면서 점점 더 흘러내려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땅 속으로 이동하는 물들이 계속 증가해서 비가 많이 온 이후 한 일주일 이상 이후에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비 온 직후 또 비 올 때만이 아니라 비 온 이후에도 충분히 이런 부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 미리 감지할 방법이 있습니까? 감지를 바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에 이제 공극이 있는지 여부라는 스캔하는 이런 차량들도 운행을 하고 있지만 모든 도로를 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지상에서의 땅 꺼짐 현상 같은 경우는 땅이 좀 물렁물렁해진다거나 땅 속에 물이 배어 있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를테면 가로수가 기울어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땅 꺼짐 현상이라든지 그 지역에 이를테면 액상화, 이제 뭐 말랑말랑해지면서 붕괴라든지 침하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확인된다면 빨리 신고를 뭐 119라든지 지자체에 신고하셔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이 물렁물렁해진다는 게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있어도 그 물렁물렁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스팔트 같은 경우도 하부 부분이 상당 부분 유실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예. 아스팔트 상부 부분이 갈라지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움푹 패이거나 혹은 또 이런 부분들이 밟았을 때 약간 좀 쿠션처럼 약간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혹시라도 급작스러운 이런 상황에 또 피해를 보는 분이 없기를 바라고요. 예. 근데 비가 많이 오면서 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부분인데 이것도 뭐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징후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네, 산사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삼림이라고 하는 좀 넓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징후들은 가시적인 징후들은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이를테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바람이 없는데 예, 맞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고. 왜냐하면 나무가 이제 쓰러지려고 하는 이런 예. 혹은 또 나무가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 또 이런 부분 또 말고도 사실은 모래라든지 자갈 같은 것들이 산 쪽에 높은 곳에서 굴러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산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땅에 갈라짐.
약간의 갈라짐이라든지 이런 균열들이 보이는 상황들, 또 한편으로는 평상시에 샘이라든지 물이 흐르는 천이 아닌 부분에서 예. 물이 갑자기 샘솟는 이런 현상들 같은 경우는 산사태의 아주 강력한 전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실제로 확인하셨다면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들을 빨리 신고하셔서 다른 분들까지 피해가 있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소리 같은 건 나지 않습니까? 소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발생한 이후에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이미 이제 먼 곳에서 발생을 했을 때 소리를 동반하기 때문에 예. 뭔가 큰 굉음이라든지 진동이 느껴졌다면 이러한 것들은 인근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이렇게 산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좀 대비가 돼 있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산림 자체, 인적이 드문 산림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들은 산림은 훼손될 수 있어도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나마 나은데요. 대부분 최근에는 이런 이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산의 사면에 가까이 이렇게 위치함으로써 산사태가 났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혹시 이제 인접한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붕괴 조짐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접한 지역 같은 경우는 만일에 하나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전한 장소로 미리 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평상시에도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피 장소라든지 대피 경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예. 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더라도 주변의 정전이나 단수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뭐 세대 내에서의 어떤 대비 이런 부분들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전이나 낙뢰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 동작구에서 폭우에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구청 직원이 이제 감전돼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더 감전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에 빠지거나 또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이런 위험뿐만 아니라 감전 위험 때문이라도 침수된 지역에 직접 가는 것들은 가급적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침수된 지역을 회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혹시라도 이런 과정에서 뭐 전선이 끊어졌다거나 혹은 또 전신주가 넘어진 상황들을 목격하시게 된다면 빠른 신고를 하셔서 다른 추가적인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건물 안으로 또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하에 있는 전기실이라든지 발전기실 같은 경우가 이 침수가 되는 경우에 건물 전체가 전기가 끊어지거나 혹은 또 침수가 된 지역 중심으로 또 감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 내라고 해서 안심하셔서는 안 되고요. 건물 내에서도 침수된 지역에 가지 않도록 꼭 유념을 하셔야 될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하라든가 반지하라든가 이런 곳에 물이 찰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뭐 그런 전자제품 같은 것들 통해서 감전이 혹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대부분 이제 감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감전이 발생하려면 이제 물에 의해서 이런 이제 누전이나 쇼트가 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차단기가 자동으로 작동을 해서 대부분은 전원이 끊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바로 위험에 닥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침수가 된 상황이라면 빨리 그 지역을 빨리 빠져나오시는 것들, 또 빠져나오시면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집에 있는 누전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죠. 이 변압기를 이제 내려서 차단기를 내려서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조치를 해놓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구조라든지 후속 작업들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제보 영상 들어온 거 보면 이제 폭우가 내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빗물을 헤치면서도 우산을 쓰고 가는 모습을 많이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낙뢰 피해가 될 수 있어서 이런 날씨에는 오히려 우산을 쓰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어떤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이 강한 바람이나 낙뢰가 칠 때 나무 밑에 서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저 번개가 낙뢰가 쳤을 때 이를테면 그 지역의 가장 높은 부위로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닿게 전기가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넓은 지역에서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산의 끝 부분이 상당 뭐 다른 부분보다는 높은 부분으로 형성이 돼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낙뢰에 맞을 위험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높은 뭐 단독적으로 있는 넓은 지역에서는 나무라든지 뭔가 막대기를 든다든지 뭐 우산을 든다는 이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이제 이런 낙뢰의 어떤 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행동을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우산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화면을 보면 차량이 침수된 경우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빗물이 쏟아지면서
물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차를 몰고 가는 건 일단 괜찮은 많은 건지. 분들이 그럴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게요. 어쨌든 내 차기 때문에 이 차를 끌고 이 비를 헤치고 나가보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렇죠. 침수가 됐을 때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 지역을 탈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운행 가능하다 하더라도 침수가 점점 되면서 차량이 정지될 수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침수가 된 지역에서는 차량이 이제 떠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운전을 통해서 내가 이 차를 같이 그 지역을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침수가 됐다면 빨리 차를 버리시고 본인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예. 다만 이렇게 급하게 이제 침수가 된 지역에서 침수가 상당히 이루어졌을 때 차 문이 잘 안 열리는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예. 수압이 높아서 그런 경우에는 살짝 조금 기다리셔서 차 안에 물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자연스럽게 압력이 해제되면서 차 문이 열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차 문이 안 열린다고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차 안쪽에 물이 스며들어서 압력이 해제된 다음에 문을 여시고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차키는 차에 놓고 대피하면 되는 거예요. 네, 차 키는 왜냐하면 이제 물이 빠진 이후에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 도로를 예. 다시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본인 차를 그냥 세워뒀을 경우에 굉장히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습이나 조치를 하는 이런 분들이 와서서 이런 부분들을 차량을 이제 빼내기 위해서는 차 키는 꼽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히요. 걸어가는데 이제 빗물이 찬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점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하나만 중요한 말씀. 예, 한 가지 일단은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맨홀이라든지 이런 구멍에 빠져서 다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낮은 물이라 하더라도 흘러가는 경우에 넘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서 물에 휩쓸리거나 또 이렇게 생명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침수라든지 물이 흐르는 지역 중심으로는 절대 가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로가에 벽 같은 거 붙잡고 가는 게 도움이 됩니까? 벽 쪽으로 붙잡고 가는 게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벽면 쪽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 뭐 맨홀이라든지 또 위험한 장애물들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본인의 위치를 명확하게 조금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벽면이라든지 표식을 따라서 이동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방장. 소방방재학과 이영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